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핵심 편만 낭독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군주론의 핵심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용병의 무익함. 그런데 군주가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무력은 그 자신의 군대이거나 아니면 용병이나 외국 원군 또는 이 세 가지를 혼합한 혼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용병과 원군은 무용하고 위험하다. 자신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용병에 의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정되고 안전한 통치를 결코 확립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용병이란 분열되어 있고 야심만만하며 기강이 문란하고 신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료들과 있을 때는 용감하게 행동하나 강력한 적과 부딪히게 되면 약하고 비겁하다. 그들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한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다. 당신의 파멸은 당신에 대한 공격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체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당신은 평화 시에는 그들에게, 전시에는 당신의 적에게 시달릴 것이다. 이 모든 이유는 그들이 당신에게 아무런 애착도 느끼지 않으며 당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이유가 생명을 걸고 싸우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보수 이외에 달리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전쟁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기꺼이 당신에게 봉사하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거나 탈영한다. 기실 이탈리아가 최근 겪은 시련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용병에 의존한 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조차 없다. 물론 이 용병들의 일부는 무기력하지 않았으며 다른 용병들과 싸울 때 용맹을 떨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군의 침입이 시작되었을 때 단숨에 그들의 진 면모가 드러났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샤를 왕은 이탈리아를 백묵 하나로 점령할 수 있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진리를 말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의미한 죄악이 아니라 내가 설명한 죄악이다. 그리고 이는 군주들의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처벌받았다. 군주는 스스로 군대를 통솔해야 하고 공화국은 시민 출신의 장군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이런 종류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용병 대장들은 매우 유능한 인물이거나 그렇지 못한 인물이다. 그들이 유능한 인물이라면 당신은 그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항상 자신들의 고용주인 당신을 공격하거나 당신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열망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평범한 인물이라면 당신은 당연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무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용병이건 아니건 누구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라는 이유로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선 나는 무력이란 군주나 공화국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구분에 입각해서 대꾸하겠다. 전자의 경우 군주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친히 군대를 인솔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공화국은 그 시민들을 장군으로 파견해야 한다. 만약 파견된 자가 유능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교체해야 한다. 파견된 장수가 유능하면 그가 월권하지 않도록 법적인 통제 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경험에 따르면 자기 군대를 가진 군주와 공화국만이 성공적이었으며 용병은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만 끼칠 뿐이었다. 일개 시민이 권력을 탈취하는 일은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공화국보다 자신의 군대를 가진 공화국에서 더욱 어려웠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과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나은가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다. 내 견해는 사랑도 받고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준다.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자인데다가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고 이득에 눈이 어둡다는 것이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친다. 이미 말한 것처럼 막상 그럴 필요도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당신의 소유물, 생명, 그리고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당신이 정작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들은 등을 돌린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방비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이다. 위대하고 고상한 성격을 통하지 않고 돈으로 얻게 된 우정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며 정작 필요할 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 판명된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덜 주저한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의무감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지나치게 이해타산적이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자신을 사랑한 자를 팽개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항상 효과적이다. 미움을 피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미움을 받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인민들의 재산과 부녀자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가면 항상 성취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를 처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로 국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을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산을 몰수할 명분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약탈을 일삼는 자는 항상 타인의 재산을 빼앗을 핑계를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목숨을 앗을 이유나 핑계는 훨씬 더 드물고 포착하기도 더 어렵다. 군주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에 의존해야 된다. 사랑을 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의 문제로 되돌아가서 그렇다면 나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두려움을 품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결론짓겠다. 다만 앞으로도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하도록 해야겠다. 현명한 지배자들은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자신의 군대를 유지한다. 나폴리 왕, 밀라노 공작 등과 같이 근래에 권력을 잃은 이탈리아 군주들을 고찰해보면 이미 장황하게 논의한 것처럼 첫째, 그들의 공통된 군사적 취약성을 발견하게 된다. 둘째, 이 나라들 중 일부에서는 인민들이 군주에 적대적이었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인민들은 호의적이었지만 군주가 귀족에게 대항하여 그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함이 없다면 전투력을 유지될
능력이 있는 군주는 나라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은 무력과 영토면에서 그를 공격한 로마와 그리스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한 용사였으며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 귀족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전쟁을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가 다스리던 몇몇 도시를 잃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군주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왕국을 오랫동안 다스리다가 이런 우리의 군주들은 아군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책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시에 그들은 사태가 변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역경에 처하면 그들은 방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도망갈 궁리만 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복자의 오만 무례한 횡포에 분노한 나머지 인민들 그들에게 권력을 되찾아 줄 것을 희망했다. 이 정책은 다른 모든 정책이 가능하지 않다면 온당할 수 있지만 다른 정책을 등한시하고 이 정책에 기대는 것은 가당치 않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수 있으며 설사 인민이 당신을 일으켜 세워준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당신이 확고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어는 당신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유약하고 비겁한 것이다. 당신의 주도하에 있고 자신의 능력에 입각한 방어만이 효과적이고 확실하며 영구적이다. 25장 운명의 범람은 통제될 수 있다. 나는 운명의 여신을 위험한 강에 비유한다. 이 강은 노하면 평야를 덮치고 나무나 집을 파괴하고 이쪽 땅을 저쪽 땅으로 옮겨놓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 경류 앞에서 도망가며 어떤 방법으로든 제지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이 평온할 때 인간이 제방과 뚝을 쌓아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음에 강물이 불더라도 제방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방을 넘어와도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운명도 이와 같은 것이다. 운명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아무런 힘이 조직되지 않는 곳에서 그 위력을 떨치며 자신을 제지하기 위한 아무런 제방이나 뚝이 없는 곳을 덮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격변의 근원이자 무대인 이탈리아를 살펴보면 당신은 이 나라가 바로 제방이나 방파제가 없는 들판인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나라가 독일, 스페인 및 프랑스처럼 적절한 방파제로 보호되어 있었더라면 홍수가 그렇게 커다란 격변을 초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홍수마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체로 이 정도면 일반적인 차원에서 운명에 대처하는 일에 관해서 충분히 말한 셈이다.